자,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소설이라는 건 항상 이야기잖아.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자, 이야기를 분석할 땐 항상 뭐가 필요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승민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항상 뭐가 중심이냐면 인물이 중심이에요. 언제나 인물이 있게 마련이야. 우리가 소설에서는 항상 인물을 다 찾으셔야 돼요. 인물을 표시한다. 자, 여기 10여일이 지날 무렵 노비 막동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낭군께선 이런 식으로 인물을 다 찾아서 표시를 하는 습관. 인물 항상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인물이 그냥 얘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이런 방식으로 뭐가 있어. 항상 인물이 존재하는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있죠. 자, 공간적, 시간적 배경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돼요. 자,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왜 챙겨야 할까요? 우리가 배우는 이 지문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지문은 항상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정한 전체가 아니라 구간이잖아요. 그쵸? 전체가 아니라 구간이어서 만약에 이 지문에 중략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야? 출제자가 앞에 요거 필요해서 가져오고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뒤에 필요한 부분 갖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출제자의 의도로 인해서 디자인된 어떤 지문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가 중략이 있어. 여기가 앞부분이고 여기가 뒷부분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여기 마지막 문장을 왜 안 잘랐을까요? 있어야 돼서. 그치? 앞부분의 마지막 문장까지 필요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잘라낸 거잖아요. 뒷부분의 요 첫 문장 여기는 왜 있을까요? 있어야 돼서. 출제자가 여기는 잘라냈지만 여기는 못 잘라내는 부분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경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앞부분의 줄거리, 뒷부분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앞줄거리, 뒷줄거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장면이 구획되는 경우도 있거든. 우리가 뭐 갈매나무를 찾아서 같은 소설 같은 걸 읽어보면 여기까지는 현재인데 여기부터 갑자기 과거 회상이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구획해서 이해해줘야 되잖아. 그 기준이 뭐야? 여기가 현재고 여기는 과거인데 그거를 구분해주는 기준은 이거예요. 배경.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내가 확인을 해야 거기부터가 여기 장면의 전환이야. 장면이 전환됐을 때 우리가 전환됐다는 걸 알아야 서술장의 특징에서 장면의 빈번한 전환 나왔을 때 그걸 알아채지. 그치? 그래서 배경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봐야 할까요? 소설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갈등 부분이에요. 그쵸? 갈등 부분인데 그 갈등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사. 인물이 어떤 말을 할 거야. 인물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대사가 누구의 대사인지 내가 분명히 인지하면서 읽어야 돼. 간혹 고전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요. 이 대사가 누구 대사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읽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읽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럴 땐 1번 사람, 2번 사람 이런 식으로라도 이걸 머릿속으로 그려놔야 돼. 1번 사람, 2번 사람. 지금 여기서 노비 막동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낭군께서는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그럼 노비 막동이는 낭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지금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적어도 2명이 있는 거야. 막동이와 낭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동이가 낭군에게 하는 말이다. 자, 그리고 이 대사를 인물이랑 이 대사를 하는 사람을 연결하고 이걸 인물의 성격을 반영해서 이해해 줘야 돼. 인물의 성격을 반영해서 이해해 줘야 한다. 자, 최근 기출의 고전소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앞에 A라는 여자가 B라는 여자를 싫어해. A라는 여자가 B라는 여자를 싫어했다라는 걸 앞에서 줬어. 근데 왜 싫어하냐면 얘가 너무 예뻐서 얘를 싫어했다.
그러면 여기 싫어했다 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얘가 예뻐서 싫어하는 애고 얘가 고전설은 보통 이렇게 이원화 구조니까 얘가 착한 애고 얘가 나쁜 애지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참 뒤에 A가 뭐라고 하냐면 C 여자한테 A가 이런 대사를 해요. B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야. B가 너무 예뻐서 되게 사랑받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걸 뭐랑 연결해야 돼? 이 여자의 성격과 이 대사를 연결해야 돼. 우리가 단순하게 A가 B를 예쁘다고 생각하는구나가 아니라 얘가 이런 말을 하는데 분명히 얘가 얘를 싫어할 텐데 이 말을 왜 하지? 에 대한 생각. 이 말을 왜 할까, 수빈아? A가 C한테 B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럴 때 이 A의 의도는 떠보려고. 누구를? C를. 만약에 이게 A 여인이 B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애가 너무 예뻐서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아, B 진짜 예쁘지. 애가 너무 예쁘더라고. 막 되게 사랑받을 만해. 그러면 A는 C랑 연대를 안 하겠지. 근데 만약에 C 할머니가 야, 얘가 예쁘긴 하지만 애 별로야. 애가 되게 성격이 별로더라. 또는 야, 네가 더 예쁘다. 이렇게 말했으면 A는 C랑 연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것들을 사실 현실에서는 그걸 누가 못 알아채. 작품에서는 우리가 그걸 왜 모를까? 이걸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세계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되게 유사한데. 그래서 우리는 인물의 성격과 이 인물의 대사를 좀 연결지어서 인식해야 되는. 여기가 3번이야, 영준아. 일단 사람 다 찾아내고 배경을 파악하고 성격, 연결, 대사, 행동. 자, 이런 거 연결해주고 마지막으로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하나만 더. 뭘 인식하면 될까요? 이 1번, 2번, 3번을 바라보는 1번, 2번, 3번을 바라보는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보면 우리가 이 1번, 2번, 3번, 4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능에 나오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는 거야. 요 1번, 2번, 3번, 4번을 할 줄 알아야 돼. 보통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 따라 그리던데. 애들이 따라 그리던데.